1단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대부분 다 붙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도 카톨릭 대학교가 이번 2025학년도 수시 입시에 대해서 최초로 입시 결과를 갖다 발표했죠. 매년 이제 1월 초에 그 결과 공유 세미나를 갖다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며칠 전에 2025학년도 카톨릭대 입시 결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를 했죠.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의예과 약학과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예과에서 1차 합격자 중 최종 70%가 합격했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단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대부분 다 붙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도 1차 합격자 중 최종 70%가 합격을 했죠. 약학과 같은 경우도 1차 합격자 중에선 최종 얼마가 합격했죠? 94%. 그러니까 한 명 빼놓고는 다 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합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서 이런 메디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단계가 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카톨릭대가 학교에서 발표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당 추천 전형의 의예과 약학과를 갖다 입시 결과를 갖다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교과죠. 의예과, 약학과의 결과는 어땠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미나에서 이파사 장관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하게 평가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합격자의 학생부 우수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브레인 카톨릭대 의예과 저희가 이제 요번에 카톨릭대 의예과 1차에서는 8명 합격을 했고요. 최종 저희가 5명 합격을 했거든요. 5명 이제 25명 중에서 5명이 이제 저희 휴브레인 학생들인데 요 표들은 바로 이제 학교들이 발표한 학교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보면은 이제 약학과는 모집 인원 8명이었고 그 다음에 의대는 25명이었죠. 올해 경쟁률은 약학과가 35대 1이었고 의예과가 15.80대 1이었죠. 이 중에서 1단계 몇 배수 뽑죠? 4배수를 뽑죠. 중요한 건 뭐냐면 충원율을 보시면은 이제 8명의 충원율이니까 100%니까 8명이 충원이 됐다라는 거고 의예과는 25명 중에 충원율이 76%니까 19명이 충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들을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1단계 합격자 중 수능 최저 충족률과 면접 응시자, 결시 제외 충족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는 카톨릭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얼마가 되죠? 4배수니까 32명이죠. 32명 중에서 23명만 면접에 응시한 거예요. 그럼 9명이 면접을 안 왔겠죠? 그 중에서 23명 중에서 17명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충원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니까 8명에다가 충원인은 8명인 거죠. 그러니까 8명 더하기 8명은 16명이죠. 근데 면접을 갖다 응시하고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대상자는 17명이니까 17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의대는 어떻죠? 의대는 100명 중에서 얼마가 면접에 왔다? 72명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 면접에 안 온 이유는 수능을 아주 잘 봤든가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수능 최저 못 맞췄든가 또는 뭐 서울대 직윤과 카대 학철 동시에 넣어서 동시에 붙었기 때문에 카대를 포기했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100명 중에 72명이 면접에 응시했고 그 다음에 면접에 응시한 72명 중에서 62명이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2명인 거죠. 근데 카톨릭대 의대에 대한 부분은 25명에다가 충원율이 76%니까 19명이죠. 그러면 25명에다가 19명을 더하면 얼마까지 된 거죠? 44번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62명이 남아 있었는데 62명 중에서 44번까지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합격률이 얼마가 된다?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44명 중에 62번이니까 실질 경쟁률이 1.5대 1이 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메이저 의대나 대부분의 의대에서 대부분의 실질 경쟁률이 1.5대 1 전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도 똑같이 카톨릭 의대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1단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약대를 보면은 최초 합격자의 교과 등급을 보면은 최고가 1.18이었고 평균이 1.49였고 그 다음에
최저가 1.98이었죠. 약학과는. 근데 이제 최종 등록을 갖다 보면은 최고는 1.25였고 평균은 1.70이었고 최저는 2.15였죠. 근데 1단계 합격자 교과 등급의 최저는 1.56까지 된 학생이 있죠. 의대를 보면은 의대는 1단계 합격자의 교과 등급이 최고가 1.0이었고 평균이 1.10이었고 최저가 1.80이었죠. 최초 합격자의 교과 등급을 보더라도 다 똑같죠. 근데 이제 그 최종 등록자에 대한 교과 등급을 보면은 그 최고가 1.0이었고 평균이 1.15고 최저가 1.80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입시 결과 휴브레인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를 봤었을 때 저희 학생 5명 모두가 다 1.0등급대에서 1.1등급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평균에.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1.0등급과 1.1등급대인 학생들이 대부분 뽑혔기 때문에 이런 평균이 똑같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카톨릭 때는 일반고에서는 항상 1.0에서 1.1등급대의 학생들이 뭐 저희도 그렇고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보여집니다. 최저는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 자사고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재작년에는 특목고의 학생이 이제 2.1등급부터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이 이제 최저였죠. 그래서 이제 산포도를 보면 이런 산포도를 보이죠. 약학과는 저렇게 이제 그 파란색이 합격한 거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1차 합격한 학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분포를 갖다 보이죠. 약학과는 2.5등급 때까지가 이제 2.56인가가 아까 그랬죠. 1차 합격을 한 거였고, 의대에서는 1.8등급까지가 1차 합격을 했죠. 자, 근데 카톨릭 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렇고, 지역균형을 보면 어떻죠?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약학과가, 지역균형은 이제 교과죠. 교과, 의예과, 약학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약학과 같은 경우는 18.50 대 1이었죠. 의대 같은 경우는 9.10 대 1이었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학과가 얼마였냐면 37.8%였고 의예과가 40.7%였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자의 경쟁률로 본다고 하면 약대는 18.5 대 1이지만 수능 최저를 갖다 통과한 학생들로 보면 실질 경쟁률은 7.0 대 1인 거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3.70 대 1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죠? 또 충원율이 있죠. 수능 최저 통과자 경쟁률이 약학과가 7대 1이었는데 충원율이 250%가 되니까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됐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 대 1밖에 안 된 거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통과자 경쟁률이 3.70 대 1이었는데 충원율이 얼마였죠? 60%였죠. 160%니까 실질 경쟁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죠. 2.31 대 1로 이렇게 이제 더 낮아진 거죠. 2.1.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은 최고가 1.06, 평균이 1.09, 최저가 1.1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가 1.03, 평균이 1.06, 최저가 1.11이 됐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1.0이었는데 올해 이제 실질 경쟁률이 좀 더 낮아졌죠. 작년에 2.9였는데 2.3 대 1로 낮아지다 보니까 충원율이 60%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최저가 평균이 1.0이던 최저. 마지막에 딱 합격한 학생이 얼마가 된 학생도 있었다? 1.03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이 1.0인데 최저가 1.03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8명은 보나마나 1.0이었을 거고 마지막에 한 학생이 1.03이었기 때문에 평균이 1.0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굉장히 럭키한 거죠. 60%의 충원율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학생이 1.03이 붙었다. 올해 이제 이렇게 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이제 입결을 보였다고 보여죠. 그래서 카톨릭대 의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1.0이 아니고서는 뭐 올해 1.03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충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계속 1.0이었기 때문에 1.0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으로 넣으시는 경우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1.0인 학생들이 넣는 것이 교과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갖다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세미나에서 입학사정관이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하게 평가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으로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이랬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본 학생, 또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독서를 통해 호기심을 풀려고 노력한 학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하게 평가되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하고 똑같죠?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제가
자세히 자주 소개하는 학생부 종합전의 안내서에 있는 내용의 문구와 거의 똑같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의 평가 요소는 서울대든 카대든 대부분 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위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갖다 뽑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학사 장관이 얘기한 학생부 종합전에 우수하게 평가되는 학생에 대한 학생부 사례, 합격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세특을 보면은요, 미적분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언어라 표현하고 미적분에서 배운 개념들을 활용한 현수선의 방정식, 오일러 공식 및 드무합으로 정리에 대한 심화학습 의지를 밝히는 등 미적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냄, 자연 로그의 및 이를 학습하며 해당 상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알고자 오일러가 사랑한 수, 이를 이의 역사를 따라가며 탐독함, 이의 발견 당시 베르누이가 계산한 극한을 이항 정리로 정리하고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하여 이의 존재성을 증명함, 이때 정리한 극한의 형태에서 발견한 테일러 급수의 주목, 추가 탐구함,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부분적분법을 통해 테일러 급수식을 유도하고 초월함수의 극한, 복잡한 함수의 정적분의 근사치를 테일러 급수로 구하여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해 활용하는 뛰어난 추론 능력을 발휘함, 추가로 테일러 급수를 특성이 비슷한 푸리에 급수와 근사 구간 함수값과 근사의 오차 측면에서 비교 대조함, 이후 탐구 내용을 재조직화하여 수업 중 발표한, 특히 비례하는 변화율을 갖는 이는 증강 관련 자연현상 설명에 유용하고 공학적 소프트웨어로 나타낸 초월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제시하며 테일러 급수는 복잡한 함수를 해석하는 데 유용함을 역설함. 의대 생기부인데 어디죠? 의학과 거의 연결시키지 않고 미적분 본연에 대한 교과 역량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카톨릭대 의대 합격한 학생의 세특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적분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교과 본연의 역량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스스로 공부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원 세특을 보시겠습니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 학습부. 이제 수업을 갖다 학습한 후 신경계와 면역계는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항상성을 유지할까라는 의문을 가져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그죠? 신경과학적으로 바라본 면역기전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함.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는 용어인 사이토카인을 자세히 알고자 인체 면역학 교과서를 읽어 개념을 학습함. 나아가 상세 작용 기전이 궁금해 코비 면역학을 참고하여 6개의 주요 사이토카인과 수용체 패밀리의 특성과 이들이 유도하는 반응의 종류를 분석해 정리함. 특히 다면성 기량작용, 연쇄 반응 등 사이토카인의 속성을 수업 시간에 배운 방어작용과 연결시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식 적용력이 두드러짐. 이후 전문자를 중추신경의 면역이 염증 조절 등을 참고해 염증 신호의 전달 경로, HPA 축과 자율신경의 연쇄작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중추의 염증 조절 과정을 도식화하여 탁월한 과학적 탐구력과 논리력을 발휘함. 탐구 진행 후 부분의 합인 아닌 전체로서 작용하는 인체에 감명받아 더 커넥션을 탐독해 뇌장 측 이론을 비롯한 신경계와 소화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등 인체의 총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함. 어떻죠? 수업을 갖다 수업학습부, 수업에 대한 궁금증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전문 서적을 통해서 학습한 과정과 전문 자료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 있는 세특이 아닌가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세특을 보면요. 지식 확정에서 나아가 습득한 지식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며 학문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진로와 연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학생입니다. 확률 분포 단원에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큰 수의 법칙을 학습하며 부분에 근거한 전체에 대한 추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품은 해당 법칙을 정교하게 해석하고자 불확실성을 다루는 수학 강의, 수강 및 확률 부등식 등 심화 개념을 학습하여 해당 법칙을 스스로 증명함. 특히 확률 분포에 관계없이 확률 변수가 평균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을 확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사에게 질문에 끝내 풀이하는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돋보임. 이후 이어진 통계적 추론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바탕으로 1학년 연간 탐구 활동에서 수행한 감각이 다른 감각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 실험 통계 분석의 카이 제곱 검정과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적용하여 해당 실험의 변수 간의 관계 및 가설을 검증함. 일련의 탐구를 통해 자연사회 현상의 자료를 수집 추론의 결론을 내리는 학문인 통계 유용성을 몸소 체감할 밝히고
통계를 분석하며 착안한 가설 검증의 질병 기전 파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 의지를 강조함. 어떻죠? 여기서도 보면은 수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에 수업 의문점을 갖고 의문점에 대해서 스스로 불확실성을 다루는 수학 강의를 묵후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증명하고 통계적 추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 가설을 검증하는 문제 결력이 잘 나타나 있는 학생보다 세특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세특이 바로 이제 카톨릭 의대의 서류 전형에 통과하고 수능 최저 맞춰서 면접까지 잘 봐서 합격한 학생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대도 1차 합격한 학생 중에 70%가 합격을 했다. 약대 같은 경우는 1차 합격한 학생의 94%가 합격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1단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1단계 사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물론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면접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거다. 그 서류 전형에 합격하려고 하면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위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에 대한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이 이렇게 카톨릭대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죠? 이런 이제 대학 입학처장관이 언급한 이런 학생부를 갖다 만드셔서 1차 합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